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2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좀 지지부진하네요. 오늘도 일본 증시가 35,577,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홍콩 증시도 그렇고 중국 증시도 그렇게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은 아닌데 우리 시장만 상당히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늘 이랬던 적이 있죠. 우리만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빵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항상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도가 이어졌고요. 수급적인 이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공매도 한시적 중지 2개월 차에서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분이 나쁘다 이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냥 나는 그냥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삐진 것 같아요, 애들이. 너 죽어봐. 까불지 마. 제발 좀 까불지 마. 가만히 있어. 그냥 다 같이 잘 지내려면 우리도 잘 돼야 되고 너네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잘 돼야 돼라고 얼음장을 뭐라고 해야 돼? 얼음장을 놓는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겁박을 한다고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 너네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한국 정부의 일침을 놓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그냥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누구도 뭐 논리적인 근거를 댈 수는 없고요. 지금 시장이 돌아가는 판세가 그런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하고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서울에 보면 영화 보셨다시피 그렇게 쉽지는 않죠. 우리나라라는 이 어떤 지리적, 그다음에 경제적, 정치적 모든 환경이 우리가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우리가 동물의 왕국으로 보면 지금 사자나 호랑이는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죠? 한 여우 정도 올라왔죠, 지금. 여우 정도 올라왔습니다. 밑으로도 있고 위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잘해야 돼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사자가 어흥 하면 이제 우리는 아우씨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지금 사자 호랑이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눈치를 보고 있긴 한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 한시적 중지도 이것도 내가 분명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들어왔어 이거죠.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공매도 그냥 놨다라고 했는데 왜 했지? 그래서 한시적으로 중지했는데 2개월이 지난 지금 보시면 좀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보겠습니다. 우선 이 2달 전에 공매도 누적 비중을 체크했을 때 홀테신라, 롯데관광, SK후성, 두산피어스 이런 아이들이 쭉 포스코 퓨처엠 한 3에서 한 7% 정도 누적 비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HLB, 휴마시스, LNF, 에코프로 이런 아이들이 쭉 포진했었죠. 그래서 이제 비중도 꽤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들여다 보니까 완전히 싹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매도 누적 비중은 완전히 싹 줄어들었습니다. 종목도 싹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증시가 변동성을 보일 때 공매도 투자자들이 사서 일단 넣은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뭐 TAMC 1.8%, 하이로코리아, TCK 거의 어떤 코스피, 코스닥의 어떤 대형주들, 시총 상위주들의 포지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도 그래 뭐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 뭐 굳이 그걸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벌금 내리고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들도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걸 가지고 붙잡고 뭔가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돈을 매도를 해서 뭐 오히려 장난을 칠 수 있는 위에 물량이 없는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을 그냥 건드려서 그냥 급등시켜서 역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플레이를 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돈이라는 거는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자금 집행을 했던 만큼의 포지션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어떤 투기를 한 게 아닌가. 이쪽도 투기고 저쪽도 투기니까 투기할 수 있는 캐파는 있는 거잖아요. 뭐 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신용이 있어서 주식시장이 더 상승하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공매도가 있다고 해서 더 하락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휘발유가 있어야 됩니다. 휘발유가 없으면 자동차는 움직일 수 없죠. 분명히 휘발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동력이 뭔가 에너지원이 있어서 차가 갑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부스터 샷이라는 게 있죠. 자동차가 가는데 휘발유
보다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뭔가 첨가제를 넣어주면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불도 기본적으로 땔감이 있으면 불은 붙습니다. 그 뭐 석탄이든 뭐 나무든 불은 붙는데 거기다가 이제 방금 휘발유 같은 거를 이제 추가로 더 첨가해 버리면 불이 활활 타오르죠. 대신에 그렇게 활활 타올랐기 때문에 휘발유가 날아가고 원자재인 나무나 석탄이 다 타버리면 더 빨리 꺼질 수도 있겠죠. 그 휘발유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이제 오버슈팅을 하거나 언더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휘발유가 들어오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원래 땔감대로 원래 원 멀티플대로 움직여 주는 게 주식시장은 가장 좋은 흐름인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모펀드든 연기금이든 뭐 국가의 재정이든 정책이든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자유경제 시스템에 입각해서 그냥 자유롭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가 공급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면서 자신의 자리로 찾아오듯이 주식시장의 가격도 높아지면 공매도가 누르고 반대로 너무 싸지면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자연스러운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공정하게. 근데 이미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공정하지가 않죠. 정보의 공정성도 없고 그다음에 뭐 기업의 어떤 흐름도 공정하지 않고 정책도 공정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공정하고 평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도 우리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학교만 가더라도 공정하지 않죠. 이미 키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덩치도 다르고 아빠의 부모님의 재산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공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할 수는 없고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현재 시점도 마찬가지고 다 다른데 자꾸 공평해야 되고 나는 뭐 불리하고 나는 유리하고 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자자로 태어났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토끼인데 뭘 공정이고 상식이고 이런 게 어디 있어. 빨리 도망가야죠 토끼는. 빨리 사자한테 먹히면 안 되니까 도망 다니는 거고 그게 그의 삶의 어떤 그건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한 놈도 있고 운동 잘하는 놈도 있고 뭐 잘생긴 놈도 있고 못생긴 놈도 있고 그 나름대로 자기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나는 뭐 키가 크고 잘생겼으니까 뭐 공부 안 해도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공부도 잘하는데 뭐 하는 일마다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못생기고 키도 작고 하는데도 뭐 그냥 로또 하나 샀는데 뭐 30, 50억 걸리면 또 재밌겠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모든 것들이 메커니즘이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탁탁탁탁 떨어지는 경우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원래 그런 곳이다. 우리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똑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지했지만 절대 이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보시면 호텔신라부터 쭉 보겠습니다. 당시에 공매도 장구 1위였던 호텔신라도 공매도 중지되고 그럼 쇼커버링 나오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했던 시점보다 더 떨어져 있습니다. 롯데관광 마찬가지 했던 급등 나오고 떨어졌고 SKC 더 떨어졌고 후성, 두산피어셀, 현대미포, 현대엘리베이터, DB하이텍, 롯데에너지, 포스코퓨처M은 뭐 거의 똔똔. 그러니까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움직였던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들은 쇼커버가 이루어졌고 공매도가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반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움직이는 거는 공매도에 의해서 신용에 의해서 수급에 의해서 단순하게 움직였다기보다는 본질적인 펀더멘탈적인 이 기업들의 어떤 가치의 상승과 일단 모멘텀이 복합적으로 작동이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원래 나무 땔감 뭔가 작동 원리가 좋았는데 휘발유가 들어가서 더 활활 타오르는 뭐 포스코쯤에 이때 올라갔던 것도 휘발유가 부러워진 거죠. 이때 무슨 휘발유였습니까? 개미 투자자들의 미친 순매수가 들어간 거죠. 그게 바로 휘발유였던 거죠. 그 휘발유에 촉매 작용을 했던 게 유튜브 뭐 누구 뭐 이름 알면은 박모 작가 뭐 누구 뭐 선 뭐 기자님 뭐 이런 분들이 와 미친 듯이 떠들었는데 진짜 그렇게 되니까 뭐 주가가 쭉쭉쭉 올라갔으나 이거는 진짜 모닥불에 휘발유를 부은 것처럼 활활 타오르고 지금 다 꺼져버린 상태인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다시 휘발유를 대줘야 되는데 누가 휘발유를 줄 거냐? 그래서 휘발유를 안 대주니까 이거는 이 무슨 작전이 아니었나? 공매도 때문이라고 탓을 돌렸으나
실적으로 공매도를 중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타올랐던 것도 공매도나 신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어떤 펀더멘털이라든지 어떤 내러티브 전략, 생각들이 그리고 포스코 퓨처의 어떤 본질적인 기업 가치가 폭발적으로 10배, 20배, 한 달, 두 달 만에 성장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들이 10배, 20배는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들이 지금 10만원짜리 주식이 70만원을 가버리게 된 거고, 그 생각들이 지금 30만원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70만원, 100만원을 가져야 될 생각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새로운 또 다른 신앙자들, 어떤 2차 전지에 대한 맹목적인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들이 주식을 다 사버린 상태인 거거든요. 그들은 이제 유튜브 구독자들이나 주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사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의 말대로 안 된 거죠. 안 되니까 계속 될 거라고 이제 믿습니까 했는데 아무리 믿어도 안 되는 거죠. 주식이 믿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요. 신뢰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기업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기업은 분명히 성장할 겁니다. 근데 그 성장을 해도 주가가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기대하는 성장보다 인간은 항상 욕심이 크거든요. 우리는 더 많이 기대하거든요. 더 성장할 걸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게 웬만한 성장으로는 성에 안 찬다는 거죠. 그리고 웬만한 주가 상승으로는 성에 안 차는데 그 주가 상승, 그 실적 성장,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기대치에 부합하려면 정말 폭발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들이 다 입맛에 맞아질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2차 전지 쪽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HLB도 이제 아까 이거는 뭐 아무래도 공매도가 쇼커버가 나와서 올라갔다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이슈가 좀 있었고 휴마시스는 뭐 그대로 떨어졌고 에코프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고 LNF는 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긴다는데 실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포스코 DX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긴다고 해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코스피에 있다고 해서 코스닥에 있다고 해서 수급이 좀 바뀔 수는 있으나 본질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하지 못한다면 어디에 있든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코스닥에 있던 기업들은 더 많이 올라가야 되고 코스피로 옮기면 더 많이 그거 단순하게 시장이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에 있던 나이키가 신세계백화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더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역곡시장에 있던 순대국밥집이 저기 서울에 있는 가리봉시장 더 규모가 큰 뭐 요즘에 핫한 뭐 어디죠? 뭐 합정이나 마포 뭐 홍대 그 근처로 옮긴다고 해서 그 맛없는 국밥집이 장사 잘 될 리는 없거든요. 맛있어져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 메인의 어떤 핵심적인 이슈가 더 중요하다. 주식은 그게 뭐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쪽으로 계속 잡아주고 있네요. 다운시스, 엔스. 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시가총액 상위 쪽의 종목 중에서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종목들이 공매도 비중이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스코어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제한하든 공매도를 풀어주든 그거는 어떤 핵심적인 주가의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기보다는 가속도를 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울어져 있던 안 기울어져 있던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중요도보다는 실적으로 그들이 어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떤 판세를 바꿀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시장의 판세를 바꿀 수 오히려 그런 작은 세심한 어떤 움직임들이 나중에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나의 어떤 큰 틀을 만들어서 뭔가 경제적인 주시장의 아니면 기업들의 움직임, 어떤 업종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시장이 크게 바뀌는 경우가 더 많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또 한번 주식시장을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정답은 없습니다. 지금 공매도를 제한한다, 뭐 연기금이 앞으로 자금을 더 많이 집행한다, 국내 주식시장 비중을 더 늘린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요인들을 아무리 갖다 때려 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오면 밑을 메꾸지 않는 이상은 독이 채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밑 빠진 독이 아니라 성한 독, 굉장히 튼실한 독으로 주식시장을 체질을 개설하는 게 더 중요하고 기업들의 가치가 상승하는 게 더 중요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가 좋아지고 우리나라 어떤 경제 펀더멘털 자체가 좋아지는 게 더 선행되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좀 힘들고 그다음에 금리도 그런 시장을 떠받칠 수 있는 돈이 풍부하게 있느냐. 그다음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그 넘쳐나는 돈들이 금리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유동성의 변화가 더 시급한 문제이다. 그래서 돈 문제 큰 두 가지 맥락은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기업들의 본질적인 가치 문제, 그리고 금리의 문제, 돈의 흐름의 문제. 이런 두 가지가 더 빨리 선행돼야 된다. 뭐 세금 한시적 면제, 뭐 수수료 면제 이런 자질자질한 것들이 긍정적인 잔펀치는 될 수 있으나 핵심적으로 카운트 펀치는 되게 힘들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작년도 힘들었지만 올해도 큰 맥락에서는 쉽지는 않겠다. 지금 시장 돌아가는 게 그렇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주식에 대해서 어떤 투자 마인드, 어떤 심리적인 어떤 자기 관리의 어떤 그 포커스를 주식에 어떤 올인하기보다는 항상 얘기 드린다시피 자신의 본인 하고 있는 일, 오히려 취미생활, 우리 뭐 가족, 주식에 대한 신경을 최대한 포지셔닝을 최대한 작게 가져가는 게 올해의 답이다. 올해가 아니라 인생의 답이다. 저도 주식을 이거 하고 있지만 주식 방송도 하고 있고 뭐 자문도 많이 해드렸고 뭐 전업 투자도 해보고 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느낀 바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도박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주식, 도박, 뭐 마약, 그다음에 뭐 중독성 있는 축구 뭐 이런 것들. 뭔가 중독성 있는 것들은 최대한 컨트롤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밸런스, 그러니까 워크 라이프 밸런스 마찬가지고 뭐 직장과 축구와 주식과 가정과 이런 모든 어떤 관계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중간만 하는 게 어렵다라는 얘기가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중도를 지키는 게 쉽지가 않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주식에도 너무 치우치지 않고 축구에도 너무 치우치지 않고 가정에도 너무 치우치지 않고 직장에도 너무 치우치지 딱 그 중간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칭찬받고 박수를 받거든요. 선을 잘 지켜야 돼요. 신동엽도 보면 공영방송에서 선을 잘 지키면서 농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재미를 가져다 주는데 그래서 항상 그런 칭찬을 받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도 그것과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적당히 자기 선을 잘 유지하면서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도 그 선을 잘 지키기 위해서 충분히 리프레시하고 휴식 취하시고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